이것도 도수 치료인가요? 네,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긴장하시면 안 되세요. 제대로 치료해 드릴게요. 커튼이 쳐진 치료실. 52세 은화는 떨리는 몸을 맡겼다. 그는 나의 남편의 형이었다. 60대의 물리치료사.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아, 거기는 살살 해주세요. 치료를 위해서예요.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 남편과는 전혀 다른 그 터치. 조금 더 깊이 눌러드릴게요. 네, 좋아요. 숨이 가빠졌다.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결국 그들은 금기를 넘고 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석 달 전이었다. 허리 디스크와 목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52세의 나, 은화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여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내가 더 마음 아파. 남편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좀 더 참아볼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뒤척이며 곡소리를 내는 내 모습에 남편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을 다녀봐도 소용없었다. 모든 걸 해봐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다. 형한테 부탁해볼까? 형이 물리치료사잖아. 나는 깜짝 놀랐다. 형님한테.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재수인데. 아, 그것도 그렇네. 하지만 병원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 보여. 남편의 형은 60대 초반의 물리치료사였다. 아내를 3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형님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너무 아파하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고통은 날로 심해졌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다. 결국 남편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은하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게 좀 그렇지 않니? 형, 아내가 너무 아파해서요. 병원 치료로는 안 되겠어요. 재수 씨인데. 또다시 긴 침묵. 형님, 정말 부탁드려요. 알겠어. 데려와.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첫 치료 약속을 잡은 그날,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손길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 너무 노출이 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꽉 막혀도 결국 얇은 니트 원피스를 선택했다.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우아한 실루엣이었다. 52세라고 하기에는 아직 탄탄한 몸매, 꾸준한 요가 덕분에 유연한 허리 라인과 우아한 목선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여보, 형이 오후 2시에 오라고 하네. 응, 알았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형님. 62세 형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단정하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재수 씨,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목소리가 떨렸다. 이쪽으로 오세요. 형님이 앞서 걸어갔다.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 호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뒷모습이었다. 치료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여기 침대에 누워주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허리 아래쪽이요. 그리고 목도. 알겠습니다. 먼저 상태를 확인해 보겠어요. 형님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다. 여기에요. 네. 예상치 못한 아픔에 한숨이 새어나왔다. 많이 뭉쳐있네요. 이건 제대로 풀어드려야겠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치료사를
아니에요, 형님. 괜찮습니다. 나도 모르게 급하게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럼 옷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치료복으로 갈아입으셔도 되고. 이대로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형님이 원피스의 등 지퍼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다. 차가운 공기가 등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춥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춥기보다는 긴장되었다. 형님의 따뜻한 손이 내 맨살에 직접 닿기 시작했다.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압박,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지압. 작은 신음이 절로 나왔다. 아픔과 시원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떠세요? 시원하죠? 네, 정말 시원해요. 형님의 손길은 생각보다 섬세했다.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서 적당한 힘으로 풀어주었다.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나서 손님들만 치료해 왔는데 갑자기 형님이 중얼거렸다.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다. 재수 씨는 결혼 생활이 어떠세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부러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 말씀. 사실이에요. 형님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좀 더 민감한 부위였다.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거기는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손길이 더욱 깊어졌다. 정말 치료 목적이었지만 묘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숨을 깊게 쉬세요.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긴장하지 마세요. 형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처음이요? 가족 치료는 처음이라서요. 그 말에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형님에게 특별한 존재였구나. 치료가 끝나고 옷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다. 감사했습니다, 형님. 천만에요.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있어요. 형님이 건넨 명함을 받으면서 손끝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계속 뒤돌아보았다. 아직도 형님의 온기가 내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치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물었다. 어땠어? 좀 나아졌어? 응, 정말 좋더라.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받아. 그래야겠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치료가 아닌 다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형님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을 때 나는 혼자 뒤척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간 날, 나는 첫 번째보다 더 설레고 있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형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통증도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 형님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기대가 되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깊이 해드릴게요. 어제 책을 찾아보니 재수 씨 같은 경우엔 심부 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부 마사지요? 네, 좀 더 깊숙이 눌러드리는 거예요. 형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오늘은 치료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더 편하실 거예요. 형님이 건넨 치료복은 생각보다 얇고 헐렁했다. 탈의실에서 갈아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5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직 탄력 있는 피부와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났다. 치료복 사이로 비치는 피부가 묘하게 관능적으로 느껴졌다. 다 갈아입으셨어요? 네, 형님. 치료실로 나오자 형님의 시선이 잠깐 머뭇거렸다. 자, 여기 엎드려 누우세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등이 드러났다. 치료복의 끈을 풀어주는 형님의 손길이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오일을 사용할게요.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차가운 오일이 등에 떨어지자 온몸이 움찔했다. 차갑죠?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형님의 손바닥으로 오일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미끄러지는 듯한 감촉.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 뭉쳤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남자 때문이었다. 형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재수 씨, 혹시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아,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부부 간의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게 형님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더 민감한 부위였다. 여기를 눌러보니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혹시 오랫동안 말을 흐리는 형님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네, 몇 년째. 고백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군요. 그럼 이해가 돼요. 형님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여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형님도 혼자 계시니까. 네,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요.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형님의 손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 부분까지 마사지해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거기까지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허락하고 있었다. 형님의 손이 다리 위쪽을 마사지했다. 치료복 때문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프세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거짓말이었다. 시원한 게 아니라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여기도 정말 뭉쳤네요. 손길이 더욱 깊어졌다. 치료복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종아리 위쪽까지 드러났다. 재수 씨, 형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형님, 미안해요. 전문적이지 못한 말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 여자로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다. 민수는 정말 행복한 남자예요. 그런가요? 네, 이런 아내가 있으니까 형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저는 이런 걸 느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재수 씨, 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 순간 치료실 밖에서 아,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옆 치료실에서 다른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아파서 지른 소리였다.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저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형님이 급하게 손을 뗐다.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뻔한 순간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그럼.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방금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 이건 아니야.
형님인데.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나를 안으려고 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왜?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 남편을 거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형님을 떠올리고 있었다. 만약 그 비명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죄책감과 설렘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 주에는 조심해야지. 하지만 이미 내 마음 깊숙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다음 주 나는 평소처럼 치료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병원 문이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어라, 형님이 안 계시네.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오늘 쉬시는 날인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돌아갔겠지만 일주일 동안 기다린 마음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다. 여보세요, 형님. 아, 재수 씨.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병원에 안 나오세요? 아, 죄송해요. 오늘 쉬는 날인데 미리 말씀 안 드렸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잠깐만요. 재수 씨, 형님이 나를 붙잡았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있는데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으로 오실래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으로요? 내 집에도 치료용 침대가 있어서 거기서 해드릴 수 있어요. 위험한 제안이었다. 병원이 아닌 형님 집에서 단둘이. 어떠세요? 형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주소 알려드릴게요. 형님의 집은 아늑한 단독주택이었다. 문을 열어주는 형님을 보니 평소와 달리 편안한 복장이었다. 어서 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좋은 집이네요. 거실을 지나면서 고인 아내의 사진이 보였다. 형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이쪽이 치료실이에요. 집안에 마련된 작은 방. 정말로 전문 치료용 침대가 있었다. 여기서 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병원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개인적이고 은밀했다. 옷은 어떻게 할까요? 평소처럼 편하게 하세요. 치료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왜인지 더 떨렸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묘한 친밀감 때문이었을까? 자, 여기 누우세요. 형님의 손길이 시작되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더 세심했다. 집에서 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형님의 손이 등을 따라 내려갔다. 재수 씨, 네, 혼자 있을 때 자주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요? 재수 씨 생각을.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었다. 형님, 미안해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형님의 손길이 점점 깊어졌다. 저도 형님 생각을 해요. 위험한 고백이 오갔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다. 형님, 계세요? 남편 목소리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멈췄다. 민순이, 네, 들어가도 돼요? 잠깐만 기다려. 형님이 급하게 나를 일으켜 세웠다. 빨리 옷을 입으세요. 나는 서둘러 치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다. 형님, 아내도 여기 있어요? 응, 치료받고 있었어. 남편이 치료실로 들어왔다. 아, 여기서 받고 있었구나. 집에서 하니까 더 편하겠네. 응, 그래.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형님, 감사해요. 집까지 와서 해주시고. 뭘 가족인데. 은하야, 치료 다 받았어? 응, 거의 다 받았어. 그럼 집에 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형님, 정말 좋은 분이야. 집까지 와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게. 요즘 형님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예전엔 그렇게 우울해 하시더니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형님도 나 때문에 변하고 계신 건가? 그날 밤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깜짝 놀랐네요. 다음엔 미리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나는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집에서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도 네, 좋아요. 위험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형님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였다. 오늘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형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네요. 재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 재수 씨를 치료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재수 씨,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형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 특별한 치료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특별한 치료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재수 씨가 말씀하신 부부관계 회복 치료예요.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어떻게... 전문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나는 한참 망설였다. 남편과 몇 년째 소원한 관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감정들. 해보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형님이 새로운 오일을 가져왔다. 이건 근육, 이완, 오일이에요.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따뜻한 오일이 몸에 발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부위까지 호흡이 거칠어졌다. 어떠세요? 좋아요. 이상해요. 하지만 좋아요. 몇 년 만에 느끼는 전율이었다. 형님, 이게 정말 치료인가요? 재수 씨에게는 필요한 치료예요. 형님의 목소리도 거칠어져 있었다. 저도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형님과 재수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형님, 재수 씨,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응, 괜찮아. 출장이 하루빨리 끝나서 오늘 들어가거든. 저녁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현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형님이 말했다. 재수 씨,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재수 씨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형님, 하지만 민수 생각하면 죄스러워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형님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형님을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계속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여보, 요즘 왜 치료 안 받아? 남편이 물었다. 그냥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하지만 아직도 아파하잖아. 사실이었다. 몸도 아팠지만 형님이 그리워서 더 아팠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은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인데요? 큰아들 얘기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이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예전에 없던 행동들을 해. 옷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자꾸 전화하더라. 그럴 수도 있죠. 은하야, 혹시 큰아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는 걱정이 돼.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형님이 나 때문에 변하고 계신 건가? 그날 밤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수 씨,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보고 싶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형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왜 갑자기? 어머님이 눈치채고 계세요. 그럼 더 조심히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형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재수 씨, 문 좀 열어주세요. 형님, 가세요. 남편이 올 시간이에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형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재수 씨, 저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일찍 들어온 것이다. 경님,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재수 씨 상태가 어떤지 보러. 감사해요. 경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경님,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아니야, 나는 가야겠어. 형님이 서둘러 가려고 할 때 남편이 말했다. 형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혹시 좋은 사람 생기셨어요? 그 순간 형님과 내 시선이 마주쳤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좋겠는데. 형님도 이제 새 출발하셔야죠. 남편의 순진한 말에 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사건 이후 형님은 나에게 다른 물리치료사를 소개해 주셨다. 김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받으세요. 형님, 저는 이제 재수 씨 치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치료사는 50대 여성이었다. 기술은 좋았지만 형님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꾸 형님이 생각났다. 치료가 끝나고 나올 때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수 씨, 형님, 새로운 선생님이 왜 저한테 다시 치료받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재수 씨가 저한테는 환자가 아니라 여자로 보였다고. 형님, 그리고 저도 너무 외로워서 이성을 잃었었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수 씨 가정에 충실하세요. 우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형님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야, 오늘 치료 어땠어? 좋았어. 다행이네. 이제 완전히 나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나를 안아주었다. 오랜만이었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형님이 자리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시아버님 제사를 지내러 큰 집에 갔을 때 형님과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형님. 재수 씨,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보지 못한 형님은 많이 야위어 보였다. 그리고 뭔가 초라해 보였다. 건강하셨어요? 네, 재수 씨도.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형님은 계속 시선을 피했다.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다. 은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은하야, 우리 큰아들 얘기인데. 네,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우리 일을 아시는 건 아닐까? 사실 큰아들이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어. 문제요? 다른 유부녀 환자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어떤 일이요? 치료한다며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여러 명의 부인들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현실감을 잃었다. 그래서 요즘 병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런 일이 은하야, 너도 혹시 아들한테 치료받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형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설거지를 끝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는 거울을 바라봤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구나. 그동안 간직해왔던 특별한 감정들, 형님만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치료실의 완벽한 분위기도, 집으로 오라는 제안도, 특별한 오일도, 모든 것이 계획된 수법이었구나.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는데 형님이 혼자 서 있었다. 재수 씨, 네, 차가운 대답이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형님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돌아서 버렸다. 이제 알 것 같았다. 형님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지, 왜 시선을 피했는지, 부끄럽겠지, 들킬까봐 무섭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형님이 많이 변하셨네. 예전 같지 않아. 그래, 뭔가 기가 추워 보여. 무슨 일 있으신가 봐.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이야. 뭐가? 자기가 형님한테 치료받을 때 아무 일 없어서. 만약 형님이 자기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했다면 남편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상상도 하기 싫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면서 1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설렘과 죄책감, 형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만약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정말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이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앞으로는 이 사람만 보고 살자. 1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 따뜻한 손길의 기억들이 마침내 사라져갔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진짜 사랑과 계산된 유혹은 결국 다르다는 것을. 몇 달 후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형님이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더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나는 이제 앞만 보고 살기로 했다. 그 후로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진실한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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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